네, 이어서 단 한 번의 영원 11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이번 지브이도 마찬가지로 감독님들께서 자기소개를 하신 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관객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관객분들께서는 이따 제가 안내를 드린 뒤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감독님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 한 번의 영혼에서 각본 쓰고 연출 맡은 양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 한 번의 영혼에서 미술과 촬영 맡은 공동감독 윤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단 한 번의 영혼은 제가 PD로 참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계신 모습을 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감독님들께 이 영화는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각본을 써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될 수 있다라거나 남한테 투정 부리지 않고 견디는 게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느낀 점이 오히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한테 의존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기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한들 그러한 의존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삶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깨달음이 있었고, 저와 비슷하게 인간관계나 감정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번 영화에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독립과 성숙이 다르다는 그 말이 저도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단 한 번의 영혼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품 제목은 당연한 말이지만 기획 의도랑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의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한때 엄청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일시적이더라도 어떤 위안을 얻었거나 그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사실 모두가 알지만 어떤 한 순간에 이 시간이 절대적이고 또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듯이 그런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을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계속 가까워졌다 또 멀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순적이지만 단 한 번의 영원이라는 어구로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주, 재경, 소영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모두 개성이 강하고 또 이 셋이 만들어내는 기류 또한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쓸 때 스토리보다 소재나 인물이 먼저 떠오르는 편인데요. 한번 우체통이라는 소재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체통은 되게 땅에 박혀서 서 있거나 벽에 붙어 있는 형태이고 사람들이 거기 일방적으로 종이를 집어넣는다는 점에서 되게 감정 쓰레기통이랑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체통에 뭔가 빠져 있다가 그럼 그 우체통에서 남들이 넣은 우편물을 훔치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가 떠올라서 그게 은주의 되게 큰 부분이 되었고요. 재경이 같은 경우는 화분으로 대표되는 인물인데 제가 지난 여름에 혼자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강아지 맡아줘, 고양이 맡아줘 이런 부탁은 하지만 화분을 맡아줘라는 부탁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재경이란 인물이 처음 생기게 됐고요. 그렇게 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발전시키다가 소영이라는 인물이 필요하겠다 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들께서 연출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랑 채원 감독님 둘 다 좀 대사가 많은 대화씬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영화에서 골목에서 재경이랑 은주가 대화하는 장면이나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제 세 명이 만나는 장면은 대사가 많은 만큼 좀 어떻게 하면 평면적이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을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 여건상 저희가 원래 구상했던 대로는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미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재경이네 집을 좀 어떻게 시각적으로 연출할지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주세요. 네, 영화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저는 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은주가 어쩌다 처음으로 작가가 되고 싶었을까? 약간 캐릭터의 전사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은주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표현 욕구가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간에 이제 이름 없는 남자 단역이 나오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아무도 자기 얘기 안 들어주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속지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저는 은주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어떤 내밀한 감정적인 이야기나 사적인 마음들을 남한테 크게 이해받아 본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을 통해서라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처음엔 그게 어렵다 보니 남의 이야기를 훔치고 외부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제 소영이를 만나고 뭐 재경이한테도 상처를 받고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프로덕션 과정에서 정말 즐거워서 또는 너무 힘들었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 엄청 힘들었다거나 한 기억은 아니지만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자면 저희가 그 집 로케이션이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창신동은 골목이 엄청 좁아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고 또 경사가 좀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좀 크고 작은 미술 소품들을 옮길 때 좀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걸 원래는 저희 스태프분이랑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일정이 꼬여서 그거를 채원 씨 어머니랑 같이 하게 됐었던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골목길도 경사가 있었는데 이제 겨우겨우 집까지 왔는데 그 집이 또 2층이어서 거기 계단이 또 경사가 거의 90도 정도 되는 그런 죽음의 계단을 채원 씨 어머니랑 저랑 그렇게 짐을 끌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원 씨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인 씨가 저희 어머니랑 짐을 옮길 동안 저랑 나머지 스태프들은 연남동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 연남이 그런 동네인지 몰랐는데 도둑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시는 분, 아니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정말 여러 타입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의 장비와 짐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10분에 한 번씩 저지를 하고 이제 PD 맡아주셨던 수현 씨가 앞에 서서 짐을 지키기까지 했는데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결국 배우분 신발이 도난을 당하고 저희의 조명 장비도 어떤 분이 리어카에 맘대로 실어 가셨다가 저희가 멈춰 세워서 다시 받아오고 하느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짐을 지키고 있던 그 몇 분 동안 수많은 도둑분들과 네, 신경전을 벌였던 게 기억에 남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독립과 성숙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세 캐릭터는 세 명이 만나건 세 명이 함께 있었던 그 순간 영화 속의 시간은 성숙의 과정이었을까요? 그 친구들은 이 뒤에 그 세 캐릭터가 전부 다 어떤 결함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숙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은주랑 소영이는 이 영화 속 사건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재경이는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은주와 소영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가 되게 열린 결말처럼 또 같이 있다가 자전거를 타러 또 나가고 숲으로 들어가고 이런 결말로 끝나는데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 둘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고 경청해주신 관객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